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니 어떻게 여기에?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71살 호라비 노인에게 아들의 결혼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제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니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남색 정장이 좋을까? 회색 정장이 좋을까? 결국 10년 전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 가득한 얼굴, 굽은 허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아들 민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나간다. 저는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방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는 들뜬 목소리로 신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저를 정말 잘 이해해줘요. 그래, 아빠도 기대된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 마치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 정갈하게 차려진 정원, 은은한 대금 소리가 흘러나오는 내부. 이쪽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갈한 한정식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곧 도착하신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부인 수진 양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인상, 환한 미소를 띤 얼굴.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인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한복 차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파마머리, 여전히 단아한 얼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르르 깨졌습니다. 저기...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미숙, 30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아니, 사랑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가슴 한편에 묻어둔 채 살아가는 여인. 제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우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숙도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민재가 놀라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 양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가 30년 전 부부였다고. 사랑했고 미워했고 상처 주고받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연의 메아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웠던 기억입니다. 저는 박진수, 올해 71살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10년 전 두 번째 아내를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런 제가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첫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 아내를요. 그것도 신부의 어머니로 말입니다. 상견례 테이블 위로 흐르는 침묵은 3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우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저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청년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28 신부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 쿵쾅쿵쾅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3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희는 헤어져야 했고 왜 30년이 지나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재회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진수, 올해 71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두 번째 아내 정혜를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저는 오직 아들 민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민재는 늦둥이였습니다. 정혜와 결혼하고 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죠. 지금은 35,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키는 작지만 착하고 효심이 깊어서 제가 외로워할까봐 주말마다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제 집으로 오세요.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민재가 지난 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처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날 아들의 얼굴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부모로서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6개월쯤 지났을까요? 민재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아빠가 축하한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재는 신부 측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수진 씨라고 해요. 33이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어머님 혼자 딸을 키우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짠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홀로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잘해드려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민재가 예약해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낡은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정혜 장례식 때 입었던 남색 정장, 그것이 가장 깔끔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굽은 허리.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민재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 가자. 차 안에서 민재는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응원해줬어요. 그래, 잘 됐다. 아빠도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수진이 어머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래요. 딸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로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 역시 그 고통을 알기에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은은한 대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 앞에 섰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조금 있다가 오신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은 방, 큰 원목 테이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손이 떨려서 물잔을 들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신부 수진 양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인상, 환한 미소.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한복 차림, 단정한 파마 머리.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김미숙, 28배의 제 아내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르르 깨졌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깜짝 놀라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숙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깨진 물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미숙, 30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인매, 그 분위기. 모든 게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평생 잊으려 애썼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숙도 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움켜쥔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민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 양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가 30년 전 부부였다고 말한다면, 사랑했고 미워했고 상처 주고받다가 결국 헤어진 사이라고 말한다면, 저기... 잠시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수진 양이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미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미숙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집을 떠나던 그날의 뒷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싫어했던 제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 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혈압 때문에 약을 먹는데 오늘 아침에 깜빡했나 보구나.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미숙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미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식사 시작할까요? 수진 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는 대답했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이 물잔을 들다가 그만 손을 놓쳤습니다. 와르르, 또다시 물잔이 깨지는 소리. 어머니, 수진 양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 양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감정이 좀 예민해서. 미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흘렸던 그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책임해요? 우리 아이가 굶주리는데 당신은 술만 마시고.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술로 현실을 도피했던 비겁한 남자. 그게 30년 전의 저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떠났고 저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런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전에 아는 사이셨나요?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과 저는 동시에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두 분 반응이 너무 이상하셔서요. 처음 보는 사이 같지 않아 보여서. 민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입니다. 다만 저도 홀로 아이를 키웠는데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러시다고 들어서 괜히 감정이 북받쳤나 봅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녀의 손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그렇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주고받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숙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저희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후회, 그리움, 분노,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차에 탑승하며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아니, 첫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 아내. 그 여자가 아들의 예비 장모라니. 이런 잔인한 운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앨범 속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8배 미숙, 41의 저,
행복했던 신혼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점점 지쳐가는 얼굴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혼 서류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30년이 지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미숙,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41살, 그녀는 28.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저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던 미숙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담배값 외상 안 돼요. 이미 3만 원 밀리셨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저는 신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는데 이 작은 여자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으니까요. 알았어요. 내일 갚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슈퍼에 들렀습니다. 담배를 사러, 음료수를 사러,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러. 사장님, 또 오셨어요? 담배 한 갑. 어제도 사 가셨잖아요. 많이 피워서.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미숙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요. 공장도 작고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면. 사장님, 저도 가난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함께 가난하게 살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제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고 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3천만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미숙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 2~3병씩 마시며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술값도 아까운데. 시끄러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저는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파출부로 온갖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 탔어요. 이걸로 밀린 집세 내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일 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알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 같이 힘내요. 미숙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구직 면접을 보러 간다고 나가서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미숙의 말에 저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병원에 다녀왔어요. 8주래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빚도 못 갚고 일자리도 없는데 아이까지 생기다니. 여보, 기쁘지 않아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기쁘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았을 겁니다. 제가 기쁘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심해졌습니다. 박 사장,
돈 언제 갚을 거야?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요. 다음 달? 작년부터 그 소리만 하잖아. 빚쟁이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방 안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그날 밤 미숙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임신만 안 했어도. 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당신 아이가 짐이라고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숙이 유산을 했습니다. 환자분,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하셨어요. 앞으로 몸조리 잘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내 아이를 내 손으로. 미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숙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였습니다. 미숙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미숙아,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당신과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많았어요. 당신이 술 마실 때마다, 당신이 나한테 소리 지를 때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짐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마다 나는 기다렸어요. 당신이 달라지기를.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죽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혼했고 늦둥이 아들을 낳았고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미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비밀로 묻어야 할까요?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그 목소리. 3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목소리. 김미숙이었습니다.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김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어요? 수진이한테 민재 씨 아버님 번호 받았어요. 딸한테는 업무 때문이라고 둘러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기,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오늘 오후 3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으로 나올 수 있으세요? 그러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재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아했습니다. 왔어요. 제가 말을 걸자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팔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한강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나도요. 그것도 아이들 때문에. 미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아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재 씨도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우리 딸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틀어졌죠.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발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살았죠. 살아야 했으니까. 미숙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식당 일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전 남편을 만났어요. 전 남편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35년 전에 재혼했으니까. 계산이 맞죠? 그렇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요? 민재 씨 어머니는? 미숙이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었는데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민재가 있었으니까.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일,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한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했던 것,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것.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예? 그때 당신만 붙잡고 있었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이를 잃고 나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연했어요. 내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너무 어리고 가난하고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30년 전 부부였다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미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부모 때문에 헤어지라고 할 건가요? 그렇다고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 양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 양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재야,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장모님과 아는 사이세요? 그게 병원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장모님과 만나고 계세요? 민재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양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돈 어르신과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둘이서 몰래 만나신 거예요? 수진아, 그게... 미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수진 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두 분께서 과거의 연인 사이였던 건 아니시죠? 그 말에 민재도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인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부부였으니까요. 민재야, 수진 양,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 우리가 다 설명할게.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4층 구석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은 저희 맞은편에 앉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장모님이 왜 몰래 만나신 건지, 무슨 관계이신 건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다가 그만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다 컸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부부였다. 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 양은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미숙, 아니 장모님과 결혼했었다. 2년 정도 같이 살았고. 잠깐만요. 수진 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민재 씨 아버님과 우리 어머니가 전 부부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제 대답에 카페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바깥의 소음도, 커피 머신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와 전 부부의 자식들끼리 연애를 했다는 거잖아요. 민재야, 앉아라. 일단 끝까지 들어봐.
뭘 더 들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민재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 양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에요? 수진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수진 양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견례 때 그렇게 이상하시더니 알고 계셨던 거네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도 결혼하려 한다는 것도 다 알면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당일날 처음 알았어. 나도 그날 충격받아서 거의 쓰러질 뻔했어. 그럼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어떻게 말해?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가 우리 전 부부였다고? 미숙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헤어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하신 거예요? 그건 말씀하세요. 이미 다 들었으니까 끝까지 들을 권리는 있잖아요. 민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능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져서 제대로 가장 역할을 못했어.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씨가 임신을 했었는데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를 잃었다. 뭐라고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우리 첫 아이를 잃었어. 그 이후로 미숙 씨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했다.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있을 수도 있었던 형이나 누나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비밀을 숨기고 계셨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민재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전 부인 딸이라는데.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수진 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지, 우리가 뭔지 사랑하잖아요. 우리. 수진 양이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 과거랑 우리 미래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없어? 우리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전 부부였는데. 그래서 뭐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수진 양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은 없어. 하지만. 민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해. 너무 기괴해. 그 말에 수진 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괴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이 기괴하다고요? 수진 양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당신에게는 이게 기괴한 일이었어요? 수진아, 오해야. 내 말은 됐어요. 수진 양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시다. 수진아. 미숙도 일어섰습니다. 민재 씨. 수진 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취소해요. 뭐? 민재가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무리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진아, 잠깐만.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 양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숙은 뒤돌아보며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제가 손을 뻗으려 하자 민재가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민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민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생겼어요. 그건 집에 먼저 가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민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그 모습이 30년 전 미숙이 떠나던 그날의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내 손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는구나. 30년 전 저는 무능함으로 아내와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가 되돌아와 아들의 사랑마저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운명이 아니라 제 죗값이었습니다. 30년 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던 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죄, 그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사이에 더 늙어버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민재야. 제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 하자 민재는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저 짐 좀 싸러 왔어요. 짐?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아버지랑은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민재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수진이가 돌아와요? 우리 결혼이 다시 가능해져요? 그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버지의 과거가 제 미래를 망쳤다는 사실만 남을 뿐이에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야. 네. 수진 양은 어떻게 지내니?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너는 정말 수진 양을 사랑했니?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아빠가 너희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진짜 사랑했다면 아빠 때문에 포기하지 말았으면 해서.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가 전 부부였는데 그걸 알고도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왜 없니? 네? 왜 결혼할 수 없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거 때문에 너희의 미래까지 포기해야 하니? 하지만 민재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3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무능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했지. 그래서 모든 걸 잃었어. 아버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진심으로 수진 양을 사랑하잖니. 그런 너가 아빠 과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빠가 30년 전에 저지른 실수를 너에게 대물림하는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마음에 물어봐. 진짜 수진 양을 사랑한다면 가서 잡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너희 미래야.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볼게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아이들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후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진수요. 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 같은 벤치였습니다. 미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어요. 제가 인사하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양은 어떻게 지내요? 엉망이죠. 방에만 틀어박혀서 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봐요. 민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때문이죠.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에 제대로 끝내지 못한 우리 과거가 아이들 미래를 망치고 있어요. 미숙 씨. 네. 우리 이혼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요? 제 질문에 미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30년 전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당신을 붙잡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 당신에게 사과하지 못한 것.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 정말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미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평생 했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한심했으니까. 아니에요. 나도 너무 어렸어요. 너무 급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마음은 여전히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미숙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늦었지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진수 씨,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면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줄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미숙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시도라도 해봐요. 정말요? 네.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해진다면 차라리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잡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진수 씨. 네. 30년 전에 못한 말,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무슨 말이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요. 당신을 진짜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네, 아버지. 내일 시간 있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수진 양도 같이 오라고 해라. 수진이를요? 너희 둘에게 다 할 이야기가 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저는 미숙과 함께 민재와 수진을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불렀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양은 어머니 옆에 앉아 저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수진 양.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 네. 민재와 수진이 동시에 놀라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사랑하기로 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양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너희가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가 먼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때문에 너희가 불행해져서는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거는 부모가 책임진다. 너희는 너희 미래를 선택해라. 민재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래. 아빠는 30년 전에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제대로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도 그래야 해. 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민재 씨를 사랑하니? 네. 수진 양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 우리 과거는 우리 문제야. 너희는 너희 사랑을 지켜. 민재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따뜻한 날, 저는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민재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천사처럼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 박민재는 신부 이수진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며 주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숙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날 이후 민재와 수진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부모의 과거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과거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저는 미숙과 함께 데이트를 했습니다. 71살과 70살의 데이트. 젊은이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30년 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기, 진수 씨.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30년 전에 잃은 아이 이름 지어줄까요? 이름을요? 네, 제대로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름도 없이 떠났잖아요. 이제라도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하늘이요. 우리 하늘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의미로요. 좋아요. 우리 하늘이. 우리는 작은 절에 가서 아이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였습니다. 하늘아, 미안했어.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도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기억해 줄게. 평생.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수진도 저희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장모님 모습 보니까 용기가 나요. 그래? 네. 아버지가 과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걸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아빠보다 훨씬 더 멋진 남편이 될 거야.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뭐, 지금의 아버지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아버지요. 민재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재와 수진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저 민재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사돈 어르신과 다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걸. 그래, 잘 생각했어. 미숙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재가 수진의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미숙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었고 한때는 결혼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민재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 두 분이 과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숙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민재가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민재와 수진, 저와 미숙, 네 사람이 함께. 아버지, 장모님, 민재가 말했습니다. 두 분도 결혼하세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결혼식만 올릴 게 아니라 두 분도 결혼하셔야죠. 30년 전에 못한 결혼식을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돈 어르신,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세요. 우리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합시다. 네. 미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희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저희의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박진수와 신부 김미숙은 3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71살과 70살의 신랑 신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저는 미숙의 얼굴을 천천히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30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미숙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랑을 아들의 상견례에서 다시 찾게 되다니. 운명이란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미숙과 함께하고, 민재가 행복하고,
수진도 웃고 있으니까요. 30년 전에 잃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되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생에는 때로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후회만 남은 것 같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3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저는 박진수입니다. 71살에 찾은 두 번째 봄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